자, 매수자분들이 여러분들 경험 있으실 겁니다. 여러 군데 집을 보죠. 나중에는 뭐가 뭔지 헷갈려요. 그 중에서도 밝고 깨끗하고 참 인상이 좋았던 집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계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깔끔한 집 정리, 그 다음에 첫인상을 좋게 하는 이런 아주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계약 성사확률을 확연히 높일 수 있다는 것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자분들은 여전한 고금리,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이런 걸로 인해서 고심하고 있고, 매도자도 지금 상황을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역시나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도 내 아파트를 빨리 팔 수 있는 방법 탑 5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팁들은 단순히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조언이 아니고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그대로를 전달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전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내 아파트를 빨리 팔 수 있는 방법 5가지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중개사를 선택하는 것과 매물을 내놓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 우리 집을 팔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동산 중개사 분들에게 우리 물건을 내놔야 되는데, 제가 많은 상담을 하면서 여쭤봤을 때는 2군데, 3군데 부동산을 내놓는 케이스가 정말 많았고요. 심지어는 한 군데만 내놓고 안 내놓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부동산 가서 물건을 드리니까 네트워크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부동산 안 가도 된다던데요? 라고 하면서 한 군데만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자, 물론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요. 여러분들 성사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내놓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 집 주변,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라면 단지 내 상가와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까지도 내놓으시는 게 좋고요. 멀리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보다 가격이 조금 비싼 옆 동네에 내놓으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동네에 내놓는 거야 당연하고요. 옆 동네까지 내놓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옆 동네는 우리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를 찾는 매수자들은 금액이 모자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 우리 아파트를 권해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동산을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중개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집을 가장 잘 팔아주는 그런 부동산이 좋은 중개사죠. 그러면 어떤 분이 우리 집을 잘 팔아줄 것 같냐, 이거를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최대한 많이 둘러보셔서 얘기를 하십니다. 경험인데 저도 예전에 우리 집을 팔 때 한 군데, 2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5군데, 10군데 넘어가게 되면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빼먹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은 부동산을 방문하시기 전에 그냥 A4 용지 같은 걸로 정리를 한 것들을 프린트해가지고 나눠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집의 장점이 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부각시키고, 단점 같은 것도 미리 얘기하면 좋죠. 우리 집에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게 되면은 중개사분이 알아서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해주시니까 장단점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적어서 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놓고 나서요, 놀랍게도 한 3, 4일이나 일주일 뒤에 다시 그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물건을 아예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실화예요. 전화해보게 되면은 제가 분명히 의뢰를 드렸는데도 이 내용이 뭔지를 전혀 기억을 못 하세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집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 중개사분한테는 우리 집이 관심 대상 물건이 아니란 뜻이게 되겠죠.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하려는 물건이 이겁니다. 다시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다시 이제 손님들이 오게 되면 브리핑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좋은 중개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전화를 2번, 3번 했는데 받을 때마다 무슨 얘기인지 뭐 처음 듣는 것처럼 통화하신다? 이런 분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정말 관심 있게 받아주시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동산들을 위주로 이제 선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좋은 중개사가 되고 우리 집을 팔아주는, 열심히 해주는 그런 부동산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분들과만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을 팔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지표. 일단은 금액을 우리가 정확히 선정을 해야 되니까요. 실거래 금액이 우리 아파트 단지 같은 평형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가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그리고 심한 가격, 호가가 얼마에 나왔는지를 기본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 집은 항상 좋게 느껴지죠.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은 뭐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게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자기 객관을 하게 되면서 너무 높은 금액에 내놓게 되면은 거래가 안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세라든가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고 적절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찾아가는 과정, 이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가격 협상입니다. 일단은 가격을 얼마에 매도를 할지를 우리가 정확히 정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 통해서 실거래가라든가 호가라는 걸 살펴보겠지만, 정확하게 내 걸 얼마에 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는 매도자예요. 집을 파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매도자로서 부동산 중개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 분명히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반면에 내가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 매수자 입장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브리핑을 받게 됩니다. 같은 물건이지만 가격 브리핑이 틀릴 가능성이 10중 8구는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중개사님 입장에서는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일부러 그렇게 높이거나 낮추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억짜리 시세가 있습니다. 5억짜리 시세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구입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실거래가가 5억이니까 5억 정도 선에서 조금 더 낮은 금액을 찾고 싶겠죠. 그러나 부동산에 전화해 보니까 실거래가가 5억이고 요즘에 조금 더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한 5억 5천 정도는 돼야지만 매수할 수 있으실 겁니다. 라고 브리핑을 합니다. 반면에 매도자, 사장님 제가 우리 집 팔고 싶어요 라고 전화를 드리면 최근에 시세가 5억이니까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어보시게 되면은 반대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고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5억은 좀 어렵고 한 4억 한 7, 8천, 6천, 한 5천 정도면 나가겠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5억 5천이라는 브리핑 금액을 들었으면은 그럼 나는 5억 정도나 그 밑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건 힘들겠고 그럼 5억 초반 정도면 매수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고, 매도자분은 5억 이상 받고 싶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은 그럼 4억 후반까지는 그래도 받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사분들이 물건을 갖고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매수자한테는 지금 한 5억 정도의 좋은 물건이 나왔어요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분은 5억 초반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5억짜리네? 그럼 괜찮은 물건인가 보다 라고 판단하게 되고, 매도자한테는 5억짜리 물건이 나왔어요 라고 5억짜리 손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분은 나 4억 후반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5억이면은 나쁜 금액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래 성사에 임할 확률이 높게 됩니다. 이렇게 약간의 이제 소위 말하는 쿠션을 깐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중개사분들이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미리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매수자, 매도자로서의 가격, 그 다음에 실거래가, 그 다음에 현재 호가 이런 것들을 전부 두루 살펴봐서 내 아파트가 얼마에 팔릴지를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금액을 설정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뭐 내가 좀 빨리 팔아야 돼, 급하다, 아니면 급하지 않다, 뭐 아니면 여유가 있다,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가격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협상에 임할지를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부동산 말만 믿거나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매도하신 이후에 금액이 좀 아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동산 수수료 더 주기입니다. 자, 이게 비용은 좀 소요가 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비용을 오히려 아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면서 뭐 다른 영상들도 몇 가지 참고를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실전에서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근데 가성비가 높은 그런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매수자를 부르고 설득하고 이 계약하는 이 모든 과정은 중개사 분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개사에게 나의 매물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중개사 분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서 그거를 제공하게 되면은 더 열심히 해주시게 되겠죠.
자, 그런데 중개사분들도요, 중개업이 직업이잖아요.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돈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저분한테 정말 좋은 집을 사줘야겠다. 이런 사명감 물론 있겠죠. 있으나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나의 우선순위 목표는 수입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수입을 더 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 번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아무래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 물건이 그분한테 관심 물건, 우선순위 물건이 되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렇게 수수료를 더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금액을 설정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를 6억에 팔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 300만 원이 보수료인데 한 1000만 원 드리겠다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제 거를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금액은 6억에서 깎지 않고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물건인 이상 잘 안 깎고 그것을 수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중개사분이. 그러면 내가 그냥 일반적인 보수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6억짜리가 한 5억 8천 정도에 깎여서 거래될 확률도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5억 2천만 원이 깎여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10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자체는 좀 아까워 보이지만 6억에 거래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6억에 거래가 되고 1000만 원 수수료를 제공하더라도 나는 5억 9천의 수익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수수료 줄 때는 수수료는 별로 안 나갔지만 5억 8천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물건의 거래가 성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수수료를 더 주게 되고 금액을 깎지 않는다면은 나도 이익이 되는 거고요. 중개사분도 이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이 저는 상담할 때 매번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 저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많은 영상에서 이 집을 빨리 매도하는 방법 이 대해서 이 부분 파트가 잘 안 나오는 게 공인중개사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직접 언급하기가 조금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법은 굉장히 유용하면서도 간단하게 쓰일 수 있는 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집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놀랍습니다. 제가 의외로 집을 이제 손님하고 모시고 가게 되면요. 한 세 집 중에 한 집 정도는요, 집을 전혀 안 치우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워낙에 큰 금액을 다루는 재화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식 속에는 뭐 좀 집이 지저분하고 안 지저분한 게 뭐 거래 성사에 얼마나 영향이 있냐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 집에 대한 느낌, 첫인상 이런 것들은 이분이 집을 사냐 마냐 결정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집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외관상으로 깔끔하게 보이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약속을 미리 잡고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외관상 첫인상이 좀 깔끔하게 보여야 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리가 안 된 부분들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좀 귀찮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야 뭐 약간 그런 둔감한 스타일인데 누가 집을 보러 올 때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 관리가 안 된 집이구나. 그러면 이 수리가 안 된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또 고칠 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수리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리하는 것들이 간단한 것들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이 집은 관리가 잘 됐고 문제가 없는 집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외관상 깨끗하게 짐 정리를 하는 거 이거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네 번째랑 연관되는 부분인데 매수자에게 좋은 인상 심어주기입니다. 네, 이제 오감을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최종적으로 클로징이 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중개사분의 역할이긴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 내 집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진다는 전제예요. 우리 집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들지도 않은데 아무리 설득한다는데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참 좋다, 참 괜찮은데 좀 고민돼요 할 때 이제 중개사분이 설득의 과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상을 심어주는 것까지는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집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고요. 밝고 깨끗한 인상을 줘야 됩니다. 밝고 깨끗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는 일단 밝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해가 잘 되는 집이라면은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죠. 작지 않은 집도 있겠죠. 때에 따라선 그런 분들은 조명을 밝은 걸로 바꿔 놓으시고 불을 다 켜놓는 겁니다.
환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벽지라든가 시트 같은 것도 요즘엔 좀 화이트한 좀 밝은색 계통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돼 있으면 더욱더 좋아요. 뭐 어두운 싱크대다 그러면 싱크대 교체하라는 게 아니라 시트지 같은 걸로 작업을 하게 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꾸게 되더라도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시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 특유의 향이 있어요.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그게 확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오신다, 손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놓고 그다음 은은한 향수 같은 것들을 놓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청각적인 부분도 해주는 것도 좋죠. 예를 들어서 감미로운 음악 같은 걸 좀 틀어놓는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게 집을 살 때 무슨 상관이지? 하시겠지만 매수자분들이 들어갔을 때 그 집에 대한 인상, 느낌 이런 것들은 무의식중에 들어옵니다. 들어가는데 좋은 향이 나고 좋은 음악이 흐르고 밝은 집을 보게 되면 이 집에 대한 인상이 확연히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거래 성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수자분들이 여러분들 경험 있으실 겁니다. 여러 군데 집을 보죠. 우리 집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 집을 보게 되면 나중에는 뭐가 뭔지 헷갈려요. 그 중에서도 밝고 깨끗하고 참 인상이 좋았던 집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계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심지어 집 정리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깔끔한 집 정리, 그 다음에 첫인상을 좋게 하는 이런 아주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계약 성사 확률을 확연히 높일 수 있다는 것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기에도 집을 잘 팔 수 있는 5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중개사 선택하기와 물건을 내놓는 겁니다. 되도록 많은 곳에 내놓고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전화를 드리건 뭘 하건. 그러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전화를 얘기하게 되면서 우리 집에 관심 있어 하고 적극적인 부동산이 어딘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런 부동산과 소통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집을 팔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가격 협상입니다. 매수자로서, 매도자로서 양쪽을 모두 확인해 보신 다음에 최종적인 가격을 결정하시고 나서 계약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간단하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팁이라고 했죠. 부동산 수수료를 더 주는 겁니다. 부동산 수수료 더 주게 되면 아무래도 중개사 분이 열심히 임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효과적인 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기본적인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의외로 정리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기본적인 정리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수리가 안 된 것들 방치하지 마시고 문제가 없는 집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매수자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밝고 깨끗한 집이다. 그리고 은은한 향기와 은은한 감미로운 음악 같은 걸 틀어주게 되면 무의식결로 이 집은 참 좋은 집이구나 라는 인식을 심게 됩니다. 이 5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잘 활용하신다면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집을 팔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방법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이 여전히 손님이 안 오고 잘 안 팔려요 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가격 전략을 잘못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시세는 객관적으로 잘 정립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